회식 자리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고기는 이미 적당히 익었고 소주병은 대여섯 병쯤 비워졌을 때죠. 이때 부장님이 허공을 응시하며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예감이 옵니다. 아, 드디어 그분이 오셨구나. 30년째 같은 레시피로 우려내고 계신, 하지만 매번 조금씩 간이 세지는 그 전설, 바로 17대1 무용담입니다. 부장님의 입술이 달싹거립니다. 야, 내가 왕년에 말이야. 안 믿기겠지만 그 새끼들이 딱 17명이었어. 거짓말 같지? 근데 진짜야. 내가 그 골목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알아? 신입사원은 억지 미소를 장전하고 대리는 익숙한 듯 마늘을 뒤집습니다. 막내는 스마트폰을 켜다 황급히 고개를 끄덕이죠. 그런데 문득 이런 궁금증이 들지 않으셨나요? 10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왜 하필 17일까요? 왜 전국 각지의 수많은 부장님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이 17이라는 숫자에 집착하는 걸까요? 심리학에는 숫자의 가용성, 휴리스틱과 구체성의 함정이라는 흥미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딱 떨어지는 숫자, 예를 들어 10이나 20 같은 숫자를 들으면 무의식적으로 어림잡아 말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합니다. 고기 10인분 먹었어? 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충 많이 먹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고기 10.4인분 먹었어 라고 하면 어떨까요? 오, 진짜로 쟀나 본데? 라며 신뢰도가 급상승합니다. 17은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10명은 너무 성의 없는 거짓말 같고 20명은 누가 봐도 판타지 영화죠. 하지만 17은 다릅니다. 이 숫자는 애매하게 구체적입니다. 숫자가 홀수라는 점도 한몫합니다. 뇌는 짝수보다 홀수를 더 가공되지 않는 원시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부장님이 17명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 뇌의 한 구석에는 와, 싸우는 와중에도 한 명 한 명 세어볼 만큼 치열했나 보네 라는 기묘한 신뢰가 싹트게 됩니다. 또한 17은 인간의 상상력이 허용하는 현실적 한계치입니다. 한 명의 영웅이 맨주먹으로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지막 경계선. 18명부터는 설마가 되고 16명은 어딘가 임팩트가 부족합니다. 부장님들은 수십 년간 이 이야기를 반복하며 본능적으로 시청자들의 반응이 가장 좋았던 최적의 숫자를 찾아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심리학적으로 설계된 완벽한 허풍 17인 것이죠. 하지만 이 숫자가 대한민국 중년 남성들의 집단 무의식에 새겨진 결정적인 사건은 따로 있습니다. 시계를 1997년으로 돌려보죠. 가죽 점퍼를 입고 오토바이 핸들을 놓은 채 바람을 가르던 정우성, 그리고 그를 따르던 황규, 임창정, 영화 비트의 한 장면입니다. 임창정이 병원에서 붕대를 감은 채 내뱉은 한마디 17대1. 이 대사는 당시 청춘들에게 하나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 시절의 20대들은 모두가 정우성이 되고 싶었고 적어도 황규처럼 당당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에게 17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거대한 벽에 혼자 맞서는 청춘의 용기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극장을 나섰던 청년들이 30년이 지나 지금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부장님들입니다. 부장님들에게 17대1 무용담을 꺼내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장 찬란했던 시절, 세상 무서울 것 없던 그 20대의 영혼을 잠시 소환하는 레트로 의식인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소름 돋는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부장님은 정말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걸까요? 인지심리학의 대가 엘리자베스 로프터스 교수는 인간의 기억이 얼마나 취약하고 조작되기 쉬운지를 평생에 걸쳐 증명했습니다. 인간의 기억은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을 꺼내보는 것이 아닙니다. 꺼낼 때마다 주변의 반응, 현재의 감정, 그리고 내가 믿고 싶은 소망을 섞어
매번 새로 편집하는 라이브 소설에 가깝습니다. 처음엔 3명과의 실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음 회식에서 누군가 "우와 정말요? 라고 반응해 줍니다. 뇌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다음번 이야기엔 한 명이 더 추가됩니다. 세월이 흐르며 살이 붙고 근육이 붙습니다. 결국 30년이 흐른 지금 부장님의 뇌 속에서 그 사건은 정말로 17명과의 혈투로 완벽하게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제 부장님에게 이 이야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본인도 진심으로 믿고 있는 진실입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지어도 통과할 만큼 확고한 자기만의 진실인 것이죠. 이제 조금은 슬픈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왜 부장님은 이 낡은 이야기를 멈추지 못할까요? 그것은 현재의 부장님이 처한 심리적 고립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실적에 쫓기고 집에서는 대화에서 소외되는 중년의 가장.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훈장이 바로 내가 왕년에 이 정도였다는 과거의 무용담입니다. 부장님에게 17대 1은 단순한 싸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아직 숨어있는 사람이다. 나는 아직 강한 남자다라는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기제입니다. 나를 좀 알아달라는,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달라는 아주 처절하고 외로운 외침인 것이죠.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며 짓는 작은 미소 한 번이 어쩌면 벼랑 끝에 서 있는 한 중년 남성의 하루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지지대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부장님을 비웃을 자격이 있을까요?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보정된 사진 한 장, 자소서에 꾹꾹 눌러 담은 그럴듯한 수치들, 그리고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살짝 보태는 작은 과장들. 우리 역시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17대 1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외롭지 않고 싶어서 말이죠. 오늘 회식 자리에서 부장님의 17대 1 전설을 또 듣게 된다면 이번만큼은 숫자를 세지 말고 그 마음을 읽어주세요. 아, 부장님이 오늘 정말 위로받고 싶으시구나 라고 말입니다. 부장님은 17명을 읽었을지 몰라도 그 지루한 이야기를 18번째 웃으며 들어주는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17대 1 같았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무용담을 들려주세요. 심리도시락이었습니다.